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되게 많은 빅 이벤트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막 여기저기 매스컴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어저께인가 이 얘기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외신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상사태까지는 선포 안 한다, 저 지켜보겠다는 얘기 했었는데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어저께인가 아마 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덧붙여가지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한 후에 가자지구 공습을 단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불거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중동 사태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전선과의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잠정적으로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 어떤 뭐 정치 경제 상황상.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브렉시트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차후에 또 말씀드릴 거고. 자, 그래서 모든 이런 여파 때문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생각보다 조정 장세가 되게 점진적으로 계속 깊어가고 있거든요. 거의 2% 가까운 상태로 지금 조정 장세에 지금 들어갔다. 이걸 이제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계 뉴스로 이제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등급계에 좀 약간 편차가 좀 있었다. 약간 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플립사이드 크립토라고 예전에 제가 이제 암호화폐 등급이나 순위권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테이트 네트워크가 B 등급에서 A 등급으로 올라갔고 박소스 스탠다드도 B에서 A로 상위로 올라갔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서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전에 아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은 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DCG 그룹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DCG 그룹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조시라거라고 이제 차티스트 중에 좀 네임드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팔로워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티스트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슈나 뭐 뉴스나 이벤트 거리 이런 거나 그런 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보통 차트의 향방이나 각 개별적인 코인에 관해서도 분석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아마 참고를 하지 않나, 조시라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갤럭시 디지털 암호자산 운용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고 대표적이게 이제 DCG 그룹도 여기 플립사이드 크립토하고 이제 같이 커넥션 관계를 연계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가장 친근한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여기 들어가 있고 아봉벤처스, 피델리티 자산운용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아봉벤처스도 여기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암호화폐 등급 매긴 어떤 그 사단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코인에 관해서 이제 뭐 빅데이터를 1000개나 되는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뭐 시총이나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이오스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트코인, 제로엑스가 의외로 4위권에 지금 있어요. 코인 가격이 되게 현저하게 지금 낮은 건 사실이고 펌핑도 많이 없는 건 사실인데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은 받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메이커 다오, 그리고 스텔라 루멘, 그리고 에이다 7위, 8위가 체인링크, 그리고 9위가 리플코인, 그리고 10위가 모네로 코인, 1월 8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위가 호라이젠, 12위가 트론, 13위가 이더리움 클래식, 14위가 베이직 어텐션, 15위가 비트코인 캐시, 16위가 디크리드. 디크리드를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인 시장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원래 이 코인도 되게 생겨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익명성이나 어떤 그런 기술에 관해서도 되게 특화되어 있는 코인이거든요. 디크리드 같은 경우도 뭐 업비트인가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것도 기술적으로 인정받는 코인이고, 17위 대시코인이 있고 18위 아이오텍스, 그리고 19위가 네오, 그리고 20위가 어우거, 21위가 비트시어스, 22위가 지캐시, 23위가 마나코인, 디센트럴 랜드라고 하는데 마나코인 같은 경우는 비탈릭 부텔린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카이버 네트워크하고. 오미세고는
본인이 직접 이제 봐주고 있는 코인이고, 자,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가 24위, 그리고 25위 오미세고가 25위 마지막 순위권에 있고, 마나코인에 이제 보면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도 마나코인에 제가 아는 걸로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 또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코인이 얼마만큼 많이 상승을 했었냐에 관해서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13%, 이더리움이 13%, 그리고 리플 코인이 8%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비트코인 캐시 20%.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일주일 동안에 그래도 코인이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라이트코인은 26%나 상승을 했네. 자, 그리고 카르다노, 특히나 이제 카르다노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의 조정 장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 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상승을 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분명히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조정이 없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갔다면 아마 등락폭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컸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오르면은 계속 오르길 바라고, 그러니까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러지 말자고, 제가 사람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자기 오류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더 손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어. 베네핏을 많이 못 취하고. 그래서 시세 차익이 날 때는 만약에 분명히 났을 때는 조정이 있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미리 빠져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그런 식으로 마음의 욕심을 덜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전에 이제 보통 웬만한 뭐 유튜버, 자칭 유튜버,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 2만 달러가 가야 알트코인 상승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근데 딱 오픈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렇지도 않죠. 지금 어쨌든 시세 조정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키 맞춤을 하면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서 어쨌건 이 바닥에 진짜 실질적으로 수조 원을 굴리는 자산 운용사 빼고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라는 거지. 아무도 믿지 마시라는 거지.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9,500달러를 일단 강하게 돌파를 하냐 못하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9,400달러에서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냐면,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갑자기 폭락이 올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실 분들도 아마 분명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100불, 200불 간의 박스권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분홍색으로 있는 박스권, 거기서 지리하게 횡보를 하거나 점진적 우상향을 해서 9,500달러를 뚫으면 결국에는 기어이 1,500달러까지는 최소한 올라갈 거다, 단기적 반등세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을 두고 그렇게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반대편 얘기는 뭐냐면, 조정 장세가 만약에 있다면 9,150달러를 깨고 8,750달러 까지가 마지막 최후 노선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9,000달러대가 아마 강력한 지지 노선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뭐라고 말씀드리긴 애매모호하고,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에 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차티스들이 해외에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간의 하락 트렌드를 좀 강하게 뚫은 건 아니지만 약산승? 그래서 어쨌든 하락 트렌드를 돌파해서 벗어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희망의 로를 돌리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80달러? 160달러인가? 거기서 이제 진입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320달러 구간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익절하겠다. 그래서 320달러면은 한번 환율로 계산해 보셔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들을 해보시고, 문 오버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 딱 남겨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국도 똑같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 똑같은 건데, 나는 알트코인이 100배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트위터계나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 뭐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 방이나 지금 보면 카카오톡 방에서 뭐 무슨 정보가 없을까 막 이렇게 둘러보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떠나기 원한다, 영원히. 근데 너무 많은 질문들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유튜버들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해, 사람들이. 무슨 코인 전망이 있을까요? 무슨 코인 얼마까지 오를까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아? 어떻게 알아 그거를? 리플코인 뭐 얼마까지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견해지 그게 어떻게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내 자신이 수백조 원을 굴려서 이 시장 전체적인 어떤 그 칼자루를 쥔 당사자가 아닌데 그건 그냥 개인적인 사견을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야. 시장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누군가를 의지를 하려고 유튜버를 보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게 다 의미 없다는 거지 사실은.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고 본질적으로는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한 펀더멘탈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거는 내 자신이 트위터를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뭐 블로그에서 뭐 스캠 같은 그런 블로거지를 해가지고 코인 팔아먹으려는 그런 인간들 말고 유튜버들도 그런 정보를 잘 구별해내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유튜버들한테 사람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체 후원은 안 받겠어. 이거는 자존심 문제거든요. 자기 밥그릇 내놓는 거거든. 거기다가 은행 계좌까지 까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근데 좀 매번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돈을 진짜 많이 벌었다면 유튜버질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요. 진짜는 코인판에서 내가 트레이딩하거나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진짜 더 액수가 크지. 사람들한테 그 돈 후원 받아가지고 그거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거를 잘 구분해서 보시라는 거지. 그런 걸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그 차트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근데 코인이 예전에 이제 2013년까지 2012년부터는 각도로 봤을 때 33도 각도로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리한 우상향 장세가 있었을 때가 가운데 부분이 있었을 때가 20도였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구간은 17도다. 근데 여기서 이 차트가 얘기해주는 건 뭐냐면, 이 역사적인 차트가 얘기해주는 건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각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다가 어느 정도 갔다가 급상향하고 우상향하고 또다시 이제 이 각도는 지금 17도니까 또 이게 각도가 내려가겠죠. 그 얘기인즉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 할수록 이 각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야.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욱이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2017년 말과 같은 불장을 바라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자산 시장이다, 자산이라고 쳤을 때 버블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통화로서 작용을 하려면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급격한 상승을 바라지만,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거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거기다 이제 중요한 게 브렉시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이제 지난 2년 동안 기다렸던 브렉시트가 강행이 됐다. 차후에 이 문제가 유럽하고 통화시장하고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브렉시트는 성공적으로 그냥 치러졌어요. 보리스 존슨이 이제 좋아하게 생겼는데 어쨌건 이건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신종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미국에서 독감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8,200명이나 숨졌다. 중국은 우한 사태. 근데 이런 거에 관해서 되게 말이 되게 많은데, 중국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된 게 러시아에서는 갑자기 그런 얘기를 또 하대. 아침에 제가 뉴스 봤는데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근데 또 여기서 미국이 독감 걸려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그러면 중국에서 또 이거 그랬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음모론을 거기다 대입을 되게 많이 하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퍼지고 있다. 그리고 1,500억 원의 암호화폐 사기 혐의를 받았었던 업비트 운영진이 전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업비트가 사기 거래소냐, 아니면 뭐 해킹 사태도 막 발발하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자, 이더리움 같은 거. 근데 뭐 저는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빗썸이나 업비트나 호빗이나 코인원, 일단 이 4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설상 무슨 해킹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건 이번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풀려가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때부터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사실은 밀어주고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리고 카카오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대 자본 세력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한국에 국한된 사법단체, 어떤 그 법률 체계에 있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칼을 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번 지켜보세요. 카카오하고 네이버 특히나. 그리고 암호화폐 과세 방안의 논의 학술대회 4달 4일에 국회에서 열린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는 조세 관련해서 많은 교수님들하고 정책 당국자들하고 정부 관료들은 배제시킨 상태에서 이게 회의가 진행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또 4일날 열린대요. 근데 사람들은 미리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세금을 20%나 내야 돼? 지금 돈 번 것도 없는데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진짜 실제로 비트코인이 1억을 갔다. 근데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가 내가 500만 원이다. 500만 원에 샀다. 1000만 원에 매수를 했다. 근데 만약에 1억에 내가 매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20%의 세금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세금은 내야,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명분을 붙여놔야 정부 당국자들이 되거나 아니면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이 됐건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던 그들이 결국에는 과세안을 통해서 세제 개혁을 해서 본인들도 빨아먹을 게 있어야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키워주죠. 본인들이 빨아먹을 게 없는데 암호자산 시장을 오픈시켜 줄까요? 저는 그래서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이 5월달이나 6월달에 이게 아마 분명히 작년에는 어슴푸레하게 나왔거든요. 아웃라인만. 근데 좀 디테일하게 올해는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신규 오픈해주는 것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한번 지켜보세요.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라인 자체 코인 링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뉴스랑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4월 일본 시장 상륙한다. 이 뉴스도 저는 좀 약간 눈에 띄게 봤거든요. 이 뉴스를.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자체 개발한 코인 링크를 일본 시장에 선보인다. 링크는 그동안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한해서만 서비스됐다라고 여기 나오죠. 근데 일본에 이게 상륙을 한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되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월달로 들어가는데 2월달이 1월보다 나을 거고 3월달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월보다 4월달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어느 정도 있겠죠. 5월달이 됐든 6월달이 됐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한번 지켜보세요. 이런 뉴스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미중 하늘길 막힌다. 자,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북상을 하다가 얼마 전에 미중 무역 갈등 뭐 잠정적으로 뭐 휴전한다 합의 서명을 했었는데 바로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자, 여기서 진짜 큰 피해를 보는 거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대중들일까요? 진짜 크게 큰 그림을 못 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펜대를 잡은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제 대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싸움에서 결국엔 이런 일은 발생이 되면 중국에 국한되게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도 조정장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아시고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 EU도 미국을 압박, 그래서 반화웨이 동참 안 해. EU 같은 경우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반화웨이 동참 안 한다 이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5G 시장을 누가 잡냐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10년에서 20년 안에 모든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부과되는 게 북상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인디아도 또 거기 포함이 돼 있고. 자, 그래서 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 게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선 그리고 많은 뭐 연합뉴스를 보고 유튜버를 만들고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 뉴스만 보고 모든 거를 판단하지 마시고 전 세계 뉴스를 가만히 다 다각도로 많이 객관적인 선에서 분석들을 많이 해보시면서 결론 도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오늘도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암호화폐에 국한된 얘기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슈들이 다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가지고 결국엔 암호화폐 장세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당분간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반사 이익을 보는 거는 분명히 암호화폐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너무 시세에 관해서 너무 연연해 하시기보다 중장기적인 어떤 펀더멘탈 그런 관점을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멘탈 유지하시는 데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